가볼게요. 똑같습니다. 일단은 이것부터 판단하죠. 이 부등식은 2차 부등식입니까? 로그 부등식입니까? 누가 주인공이죠? x가 주인공이야? 다시 물어볼게요. 이거 2차 부등식이에요? 로그 부등식이에요? 2차 부등식이야. 얘들은 그냥 상수야, 상수.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커야 된대요.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는 뜻이야? 붕 떠 있어야 되죠. 그러면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되죠? 0보다 더 적어야 되겠죠. 정리하면 B 프라임 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다. 이 부등식을 풀면 됩니다. 이제. 이건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하시면 돼요. 이 친구를 정리하면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A가 되고, 네, 로그 2의 A를 치환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식이 t의 제곱에 마이너스 2 플러스 t. 혹시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됐나요? 그럼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 t 마이너스 2에 t 플러스 2는 0보다 작다. t는 얼마와 얼마 사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 가 되겠고, t가 뭐냐면 로그 2의 a니까 a의 범위는 얼마와 얼마 사이가 되니? 2분의 1과 4 사이입니다 라고 해결할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 얘는 로그 부등식이니 2차 부등식이니? 로그 부등식이야. 왜냐면 로그 x에 대한 2차 하식으로 나왔으니까. 이거 치환해서 가겠죠? 네, 범위를 잘 봐야 될 텐데, 모든 양의실수 x. 이건 뭐죠? 이게 진수 조건 때문에 그냥 쓴 거겠죠? 문제가 안 생기고요. 그러면 로그 3의 x를 t라고 하고 식을 다시 쓸게요. 그러면은 얘는 그대로 t가 되니까 t의 제곱이 될 거고, 요 값은 로그 3의 3은 1 플러스 로그 3의 x는 t 마이너스 로그 9의 얼마? a. 되니? 이때 t의 범위 어떻게 되죠? x가 양수야. t의 범위 어떻게 돼? 모든 수. t의 범위 모든 수야. 그쵸? 그리고 범위 없습니다. 범위가 없이 그냥 네, 모든 t에 대해서 얘를 성립해야 돼. 다시 한번 또 2차 부등식으로 생각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여기는 로그 부등식을 풀다가 보니까 2차 부등식이 마지막에 나오는 거고, 2차 부등식을 풀다가 보니까 로그 부등식이 마지막에 나오는 거야. 달라, 상황이. 판별식이 0보다 더 뭐야 돼요? 작거나 같아도 되겠네요. 짝수니까 짝수 공식을 쓰면 좋겠다. 어? 이거 잘못 썼는데? 아, 아직 식을 다 정리 안 했구나. 식 정리할게. 식은 t의 제곱 2t를 먼저 쓸게요. 플러스 1 마이너스 로그 9의 a. 너의 판별식이 0보다 더 작거나 같아야 된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정리하니까 로그 9의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오케이. 0은 뭐예요?
0을 로그로 표현하면 9의 1. 그러면 a는 누구보다 커야 된다? 1보다 더 커야 된다. 이렇게. 같은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연습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여기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을 통해서 자기 거 만드셔야 돼요. 야, 똑같아. 아니 그냥 다른 이야기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냥 계속해서 아까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아니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셨나? 왜 자꾸 얘는 했던 이야기를 또 하는 거야? 계속 똑같은 이야기야 지금. 하하. 중요한지는 알겠어. 그만해 그만. 오케이 가보자. A가 뭐냐면 소리의 크기래. I가 뭐냐면 소리의 세기래. 이렇게 된대. 소리의 크기가 60이래. 무슨 뜻이냐면 A가 60이래. 그때 I가 얼마입니까? 계산하라는 거지. 60은 10 로그 10 뭐야 저거는 I 나누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 하하 뭔가 억지 부리네. 약분시켜서 6은 로그 i에서 빼기 마이너스 12제. 그러니까 로그 i는 10 마이너스 6. 그래서 i는 10에 얼마? 마이너스 6제곱. 숫자 좀 이상하네요. 답 맞아요? 뭔가 믿음이 안 가네. 그 다음 어떤 지역 주민들이 오염된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가지고, 아니 몰라 다 필요 없고, 어쨌든 수질 오염 지표가 매년 5%씩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완전히 정상적인 상황을 만들려면은 지금보다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이렇게 수질이 개선이 된다면 몇 년이 지나면 완전히 좋아집니까? 잘 봐봐. 지표가 매년 0.5씩 낮아지고 있죠. 그 처음에 지표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처음에 그 숫자를 A라고 할게. 여기까지 오케이?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 1년 지나면 5%가 낮아졌으니까 얼마가 남아있겠니? 95%가 남아있겠지. 1년 지나면 이렇게 돼. 됐니? 1년이 더 지나면 그래 A 곱하기 0.95만큼 남아있었지. 여기에 5%가 줄어드니까 이것의 95%가 남겠네. 이렇게요. 아 그러니까 N년 뒤에는 A 곱하기 0.95가 몇 번? N번 곱해진 것만큼 남게 될 것이고, 이 값이 어떻게 돼야 야 정말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지금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 지금의 얼마? 절반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 이 문제를 풀고 계산하라는 뜻이야. 나와있어요. 약분. 얘를 풀려면 양변을 로그를 취해야 돼요. 지수를 구해야 되니까. 지수를 구해야 되니까 로그 취해야 돼. 그러면 n은 앞으로 튀어나가고 나는 양변을 뭘로 나누면 돼? 로그 0.95로 나누면 돼. 되었어요? 자, 로그 계산하세요. 2분의 1 마이너스 로그 2야 이거는. 로그 2가 0.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0.3. 0.95는 로그 9.5가 있네. 0.95는 9.5를 알아 내가. 10분의 1이야. 로그 9.5 여기 있어. 0.98. 로그 10분의 1은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0.02가 되는 거예요. 부호는 플러스로 바뀌게 될 거고 2분의 30이니까 얼마? 15. 아, 이거 잘못했구나. 0.95 로그 0.95가 음수였으니까 여기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야 되네요. 음수였으니까 로그 0.95가 음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서 15년 이상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그 다음 없어. 끝. 나머지는 하도 많이 했으니까 안 할 거야. 반감기 같은 거 나와있고 괜찮아, 이런 거 필요 없어. 자, 연습 문제는 선생님이 일단은 1차적으로 노물 전까지 과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까지요. 2월 며칠이니? 3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대신 이번 주 수요일 날에는 이제 질문 받고 할 거니까 책도 한번 확인할게요. 잘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덜 풀었으면 그날 또 풀고 가고요. 어쨌든 교재 관리나 수요일 날 좀 같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충분히 공부해서 오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은 그리고 시험도 봐야 돼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시험. 저번처럼 매우 쉽게 내겠습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시험 매우 쉽게 낼게요. 그냥 공부는 밀리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목요일날 그거 보기로 했지 않습니까? 공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시험은 선생님이 다음 주 수요일날 할게요. 아니? 금요일날 봐봐요. 아니, 수요일날 할게요. 수어는 다음 주 수요일이 언제야? 수요일 언제 얘기해? 8일? 그 다음에 시험 범위는 시험 범위 어디 낼 거냐면요. 잘 들어야 돼. 지금 체크 잘해야 된다. 시험 범위는 함수의 그래프를 보는 쪽은 지금 안 낼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첫 번째 시험에서는. 좀 범위를 좁혀줘야 너희들 공부를 할 것 같아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잠시만. 자, 볼게요. 여기다 체크를 할게.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로그함수의 최대 최소, 지수함수의 활용, 로그함수의 활용. 최대 최소랑 방부등식 위주로 내겠다는 뜻이에요. 여전히 80점 미만이면 당연히 더 남아서 공부하고 가고요. 심창이 오늘 공부 더 하고 가게요. 넘길까? 저번 주 거는? 그럼 그냥 넘길 수는 없으니까 지수로그를 한 번 더 시험 볼게요. 승찬이는 이때. 광문도 마찬가지 한 번 더 시험 볼까요? 피원이하고 2월 8일이면 벌써 많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저 때에는 좀 더 그 타이트하게 좀 끌고 갈게요. 통과부터는 공부해가지고 더 많이 해가지고 오세요. 저번에도 열심히 하셨는데 이번에는 더 열심히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그 정도 수준으로만 낼 거예요. 절대
일단은 어렵지 않게 될 겁니다. 기본적인 것을 다루는 게 목표니까. 알겠니? 자, 삼각함수 보세요. 저기 삼각함수는요, 오늘부터 시작이긴 한데 재밌습니다. 지수로그 함수보다는 재밌어요. 여기가 좀 더 재밌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뭔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좀 세워야 되는 게 있는데, 삼각함수는 잘 봐봐 얘들아. 삼각함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나오겠니? 이름에. 그렇지. 잠깐만요. 여기서 수원 조금 삼각함수 조금 맛이라도 본 사람, 한 번이라도 맛이라도 본 사람. 나머지는 다 첫맛이죠 지금? 기대해. 재밌어 여기. 아 진짜 아니 그냥 돌려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재밌어. 재밌으니까 잘 봐. 삼각함수잖아요, 그죠? 삼각함수. 그러니까 당연히 삼각형이 나와. 삼각형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각. 삼각형에서는 각과 변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됐니? 근데 변은 괜찮아. 아침에도 변 보고 왔을 거 아니야. 변은 뭐 달라지는 게 없어. 근데 문제는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각이 좀 많이 달라져. 각이.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각은 어떤 표현을 썼냐면 30도, 45도, 60도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저 도라는 단위를 쓰지 않을 거예요. 다른 단위의 각의 표현을 배울 거야.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걸 갖다가 던지고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좀 중요해. 오케이 오케이? 알겠니?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 내가 이 각에 대해서 일단 이 각을 먼저 알려줄 건데, 우리끼리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약속. 그냥 약속이야, 약속. 각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그냥 이 각을 익숙하게 먼저 해보게. 이거 원이지, 원. 원이에요? 원은 한 바퀴가 몇 도죠? 독도는 우리 땅. 네, 원래 이런 드립들은 그냥 막 쳐야 재미는 없네요. 자, 봐봐. 각도를 이렇게 정의를 내가 내릴 건데 어떻게 해요, 선생님? 반바퀴 있죠, 반바퀴. 반바퀴에 해당하는 각도를 묻지도 따지지도 막 안 가르쳐줄 거야. 파이라고 해. 왜 파이예요? 그냥 우리끼리 파이라고 하자고. 반바퀴가 뭐라고? 그러니까 파이를 각도로 표현하면 60분법이라고 하거든. 그걸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로 표현하면 몇 도예요? 파이가 180도야. 이 파이가 180도래. 파이가 180도야 그냥이. 그러면 90도는 얼마 하게? 그렇지, 2분의 파이야. 괄호는 이제 스탑. 너 이거 한 적 있지? 그렇지, 잘해. 그래서 스탑. 괄호는 이제 대답 안 해도 돼. 오케이? 생각하면 돼. 뭘 생각하면 돼? 여기가 파이인데 이걸 몇 조각 내는지 생각하면 돼. 몇 조각 내야 되는지. 오케이? 자, 여기 기존의 90도가 2분의 파이야. 60도는 몇 파이게? 파이를 몇 조각 내는지 보면 돼. 와, 맛있는 초코파이다. 몇 조각을 내서 먹을까? 몇 번? 얼마? 누구야? 땡! 3분의 파이. 자, 파이가 이렇게 했어. 이 반 조각이 한 파이야. 이 파이가 3분의 1 조각 내야 되겠네. 3분의 파이. 되니? 오케이. 말씀하신 분은 네,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집에 가셔도 돼요. 자, 여기는 6분의 파이. 그냥 파이를 몇 개로 쪼갰어? 6개 쪼갰으니까.
그러면 이거 봐. 여기 몇 파이? 2파이. 여기 몇 파이게? 2분의 파이씩 몇 번 갔어? 네, 그러면 2분의 3파이. 오케이, 스톱. 더 이상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몇 도게? 몇 도? 120도. 몇 파이? 여기까지가 파이. 120도는 3개로 쪼갠 것 중에 2개. 3분의 2파이. 자,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1명. 2명. 2명 살았어. 오케이. 여기는 몇 파이? 150도. 파이로 표현하면 맞아요. 2.5파이. 목소리 너무 멋있는 거 아니죠? 자, 여기는요. 여기 한 칸당 6분의 1파이잖아. 6분의 1, 6분의 1, 6분의 3, 6분의 4, 6분의 5, 6분의 6, 6분의 7. 오케이? 얼마라고 여기가? 6분의 7파이. 알겠니? 좀 더 가본다. 또 쪼갤게. 반으로 쪼갰어. 자, 이게 몇 도짜리 이게? 45도짜리야. 45도짜리. 몇 파이 이게? 리셋. 다시 리셋이야. 처음부터. 4분의 파이야. 파이를 4조각 했으니까. 여기는 몇 파이 이게? 4분의 3파이. 4분의 파이씩 3번 가야 되니까. 여기는 몇 파이게? 4분의 5파이.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4분의 5. 각도를 어떻게 내가 너희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싶냐면, 전체의 각도를 이만큼을 파이라고 했을 때 몇 개를 쪼개가지고 몇 칸을 가야 되는지를 하게끔 인식을 시키고 싶은 거야. 각을 어떻게 인식을 시키고 싶다고? 얘를 갖다가 몇 조각으로 쪼갠 뒤에 몇 번째 칸에 있는지를 인지를 하게끔 하고 싶은 거야.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이 점들이 움직였으면 좋겠어. 머릿속에서.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봐봐. 누군가 또 물어봤어. 각을 인지하는 게 먼저라고. 선생님, 3분의 파이는 얼마인가요? 물어봤다 해. 그 머릿속에서 여기가 파이니까 3등분 하면 여기 있는 각도네 라고 이렇게 인지했으면 좋겠다고. 오케이? 그 공간하고 각의 느낌이 온단 말이야. 몇 도야 이거? 60도 이렇게. 누군가가 또 물어본다고? 한번 생각해봐. 선생님, 4분의 파이는 얼마인가요? 4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인데 이걸 몇 조각 내야 돼? 4조각을 내서 하나, 둘, 세 번째 여기에 있는 각이라고. 몇 도겠니? 135도. 한 칸당 45도씩. 90도에다 몇 도 더하니까? 더하니까. 각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움직이는 느낌으로. 알겠어요? 계속 대답해 봐요. 6분의 파이는 선생님 얼마입니까? 맞아요. 30도예요. 전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만에 가야 되고 그 중에 한 칸이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은 각이 이게 뭐가 좋냐면은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 좋냐면은 그냥 눈으로 각을 보잖아요. 눈으로 숫자로 보는 게 아니라 이 각이 대충 60 이 각을 보고 60도라고 하는 밥은 없잖아. 좀 작은 각이잖아, 그치? 한 가운데가 45도인데 그보다 더 작을 거 아니야. 그럼 어차피 나와봐야 특수각이니까 그냥 보자마자 각이 좀 작다는 느낌이 들면 30도, 좀 크면 60도, 딱 가운데면 45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사람이. 알겠니? 각을 보라고 봐. 계산하는 게 아니라. 반바퀴가 얼마라고요? 반바퀴 180을 새로운 각도 표현으로 하면은 파이. 180도가 파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오케이?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이 각은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나온 것이며 도대체 이걸 왜 배워야 됩니까? 그거 이야기하면은 또 배가 산으로 가지만 산으로 한번 갔다 와야죠. 아, 호기심이 혹시 가지 마요. 궁금하면 설명해 줄게요. 궁금 안 하면 설명 안 할 거예요. 궁금하다고 하면 설명해 줄게요. 자, 봐. 일단은 각을 다시 정립을 해야 되는데 각을 정립해야 돼. 진짜 이거 궁금하다고 했을 때만 설명해 줄 거야. 각이 갈아타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각은요 60분법이라고 그래요. 60분법. 각을 60개로 쪼개가지고 표현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60분법을 호도법이라는 각으로 표현해야 돼요. 호의 길이를 가지고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호의 길이를 가지고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 자, 뭐냐면요. 아, 이거는 그래프로 표현이 안 돼서 아쉽네.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하고 호의 길이는 비례해요. 아, 나 뭔가 나은 것 같아. 아, 야, 오늘 여기 잡으면 안 잡히거든? 여기 잡으면 잡혀. 근데 여기 잡으면 잡혀. 알겠지? 그냥 인줄 알았어. 중심 잡아도 잡히는 얘가.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니, 지금까지 왜 막 이게, 아, 그렇구나. 중심을 잡으면 그렇구나. 오, 나 처음 알았어. 와, 대박. 한 번만 까먹었잖아. 너 아니잖아. 자, 어떤 점이 있냐면은 각을 키우다가 보면은 말이죠. 호의 길이는 점점 길어지겠지. 점점 길어지다 보면 어떤 점을 만나게 되냐면은 호의 길이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같아지는 곳을 만나게 돼요. 여기도 그렇게 돼요. 호의 길이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같아질 때가 올 거야. 이해돼? 이 각도는 바로 그때의 각을 1이라고 정의합니다. 호의 길이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뭐해질 때? 같아질 때는 1이라고 정의해요. 오케이? 이 1이라는 각의 의미는 사실은 각의 의미가 아니라 봐봐. 중심각이 클수록 호의 길이가 길어지는데 걔를 갖다 이렇게만 표현하자는 거야. 지금 반지름의 한 배가 정확히 호의 길이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 1은 각도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는 반지름의 몇 배야 호의 길이는? 이라고 물어보는 거야. 반지름의 한 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건 지금 이 각도 이름 뭐라고? 반지름의 호의 길이가 딱 한 배 될 때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각도가 2이면 어때? 2배가 되겠지. 한 요 정도 있을 거야. 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 요 정도가 되면은 또 여기가 R이 될 거야. 됐지? 이해되니? 근데 너희들 이미 알고 있어? 세훈아. 네. 원주 얼마게? 2파이R. 맞아. 그럼 반주는 밥 먹을 때 먹는 술이 반주야.
이거 파이알. 파이알이야. 여기가 파이알이야. 얘들 여기 뭐라고? 파이알. 파이알이야. 파이알. 파이알. R의 몇 배? 3.14배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엊그저께도 한 거, 며칠 전에도 한 거 그거 뭐? 3배를 하고도 조금 남는다고. 3.14배니까. 이해돼? 정확히 한 바퀴가 돌면은 그 몇 배야 이제? 파이배잖아. 그러니까 그때 각이 파이인 거야. 그래서 180도를 파이라 그래. 그냥 파이라고 하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니? 뭔 뜻이냐면 이게 왜 호도법인지 알겠어? 호도법. 호를 이용해서 각도를 표현하는 거라고. 호를 이용해서. 반지름이 R이야. 중심각이 세타야. 그때 호의 길이는 반지름이 몇 배라고? 반지름이 몇 배? 세타배. 그러니까 호의 길이를 구할 때 그냥 반지름하고 세타 보면 끝다. 이게 호도법의 정의야. 반지름의 세타배. 그러니까 이 세타에는 단위가 없어. 그게 몇 배니까? 한 배, 두 배, 세 배니까. 단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걸 새롭게 배우는 근본적인 이유야. 왜냐하면 단위가 있는 것들은 계산하기가 힘들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있거든. 무슨 뜻이냐? 여기서 유리집까지 거리가 대충 얼마야? 3km? 대충. 유리집까지 거리가 3km야. 유리 몸무게 몇 킬로그램이죠? 18. 68. 자, 3km에다 68kg 곱해봐요. 이거 뭐게요? 3km 곱하기 68kg 해봐.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다고. 이해돼? 계산이 안 된다라는 거야, 이거. 숫자들은 실수로 계산할 수가 있지만 단위 계산이 안 돼요. 오케이? 단위가 있는 것들은 이런 불편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도의 단위 60분법 때문에 계산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나중에 미분이나 적분을 할 때 매우 불편해지기 때문에 이제 60분법이라는 걸 써서, 아예 호도법이라는 걸 써서 단위 자체를 삭제해버리는 겁니다. 대충 이 정도로 받아들이세요. 알겠어요? 자,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어떤 거냐면 각이 말입니다. 무한히 커지기도 하고 무한히 작아지기도 합니다. 잘 봐요. 각이 이래요. 각이 계속 바뀌니까 좀 그치. 60분법이 편한데 이 각이 좀 싫어지지 않니? 집에 가기 싫다고? 가기 싫지? 그래, 우리 열심히 공부하면 돼 이제. 좋았어. 이렇게 열심히 해. 자, 요 친구 봐봐. 이 친구 각이 60도, 아니, 네, 60도. 그냥 할게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가 끝이 아니라 더가 3파이, 4파이, 5파이, 6파이, 7파이, 8파이. 파이가 무한대로 다 갈 수 있어. 계속 뺑뺑 돌아. 뺑뺑. 계속. 이해돼요? 파이가 계속 이제 뭐 우리가 뭐 파이 같은 거 만들 때 계속 그 숟가락으로 젓잖아요. 계속 젓는 거. 5, 2, 19날에 다시 뒤로 가는 것도 가능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파이. 뒤로 가는 것도 가능해. 그러니까 각이 0도부터 360도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갈 수 있어. 이제 각이 모든 실수를 다 가져요. 이해되니? 그랬을 때 요놈이 뺑뺑 돌다가 어디인가에서 멈췄다 이거야. 여기서 멈췄어. 이 각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각을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각을 대답하려고 각도기를 재봤어. 얘기를 각도기를 재보니까 45도 나왔다. 이거 45도에 45도는 파이를 4개로 쪼개니까 4분의 파이야. 45도 나왔어. 잘 봐. 이 각을 세타로 가면 세타는 뭐라고 써야 돼? 이게
세타는 4분의 파이입니다 라고 하면 틀려. 에이 뭔 소리야 이거. 왜냐하면 얘는 각도기를 봤을 때는 4분의 파이 45도인데 몇 바퀴를 돌아가는지 알아 몰라? 몇 바퀴 돌아가는지 몰라. 한 바퀴 돌아왔을 수도 있어. 한 바퀴가 2파이야. 두 바퀴 돌아왔을 수도 있어. 세 바퀴 돌았을 수도 있고. 이해돼? 몇 바퀴 돌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각은 4분의 파이가 있는데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겠어. 이만큼의 바퀴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일반각이라고 해. 일반각이라고 해. 일반각. 이걸 보고 이해됐어요? 60분법으로도 표현해 볼게. 자 봐봐. 각도기로 재봤어. 각도를 재보니까 여기가 40도가 됐어. 그때 질문이 웃긴다니까? 웃겨 죽겠네. 세타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이 세타는 40도일 수도 있고 한 바퀴 돌아온 40도일 수도 있고 두 바퀴 돌아온 40도일 수도 있고 몇 바퀴 돌아오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 곱하기 m. 이렇게 쓰는 표현을 무슨 표현이라고 해요? 일반각 표현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각도 이해됩니까? 됐어요? 이해? 자, 끝났어요. 이게 끝이에요. 이제 마지막 부채꼴만 하면 돼요. 부채꼴에서 저 가계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부채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는데 부채꼴 넓이를 L, 호의 길이 S, 여기를 세타라고 하자. 자,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했습니까? 2분의 1 RL 이었던 거 기억나니 안 나니? 넓이 2분의 1 RL 기억나 안 나? 안 나면 설명해 줄 거야. 기억나 안 나 이거? 안 난다고 해? 2분의 1 RL 뭘로 설명해 주지? 수식으로? 그래요. 수식으로 설명해 줄게. 중심각을 X도라고 해볼게요. X도. 그 넓이는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X도 이렇게 풀었어요. 호의 길이는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X도라고 했어요. 도로 약분이 돼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기에 있는 S를 L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파이 R의 제곱을 파이 R 곱하기 뒤에 R로 360곱분의 X, 지금 앞에 있는 식하고 똑같아졌죠? 여기다 2를 곱하고 다시 2분의 1을 나누면 2분의 1에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가 L, R, 2분의 1, RL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걸 기하학적으로 보면 얘를 잘라. 하나, 둘, 한 4개만 잘라볼게. 4개를 잘라가지고 이쪽에다가 노란색 소스를 붙이고 이쪽에다 빨간색 소스를 바르고 나서 얘를 재배열할게요. 재배열. 재배열하면 노란색 소스가 묻어있는 것을 위쪽에다가 빨간색 소스 묻어있는 거 아래쪽에다 놔볼게. 이렇게. 자, 그러면 위에 쪽에 있는 거는 호의 길이의 절반이 되겠지. 이해돼? 여기 세로는 얼마야? R이겠지. 그럼 여기를 오지게 잘게 쪼개면 알겠지? 오지게 잘게 쪼개면 뭐가 돼? 직사각형인데 가로가 이거, 세로가 이거. 넓이는 2분의 1 RL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알겠어요? 자, 이게 됐어. 그러면 자, 근데 L이 뭐였지? L은 R의 몇 배? 세타 배. R 세타 그대로 해. 호의 길이 구하는 게 엄청 심플해졌다고. 대박 쉬워진 거야. 그럼 넓이를 다시 쓰면은 L 대신에 R 세타를 넣으면 2분의 1 R 곱하기 R 세타 2분의 1 R 제곱 세타 라고 다시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RL도 있고요. 2분의 1 R 제곱 세타도 존재한다. 호의 길이는 R 세타. 가볍게 연습할게. 종민. 네.
반지름이 4야. 중심각의 크기는 4분의 파이래. 호의 길이 얼마게? 파이. 그렇지, 파이야. 이것에 이만큼 곱하면, 배를 하면 나오니까. 자, 넓이 얼마게, 종민? 2분의 1 곱하기 16. 4 곱하기 파이 2분의 1 R L 됐니? 2분의 1 R L 요거 쓰려고 그랬죠 지금? 그렇죠? 네. 4파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 단원의 내용입니다. 가볍게 볼게요. 각과 각의 크기, 일반각과 호도각, 호도법, XOP. 자, 여기서 OX는 시초선이라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기준선 같은 거예요. 원점 같은 거야, 원점 같은 거. 근데 여기에서 이제 누가 OP라고 하는 각, 반직선이 P가 이렇게 있어. P가 움직이면서 각이 생기게 돼. 그때 시초선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각을 재는 것을 양의 방향으로 각이 커진다라고 하고, 시초선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각을 음의 방향으로 각이 커진다 그래. 이해돼? 마치 어떤 느낌이랑 똑같냐면 얘들아, 이게 수직선이지. 수직선의 한 가운데 누가 있어? 원점이 있지. 근데 이 수직선을 약간 밴딩 굽혀봐. 0. 오케이? 더 구부려봐. 0. 더 구부리다 보면 얘를 어떻게 만들 수도 있겠니?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 그 상태에서 뒤집어서 봤다고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수직선이 굽어져서 돌아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각을 볼 때에는 양의 방향의 각, 음의 방향의 각 알겠니? 그러니까 양의 방향, 음의 방향이 있는 거야. 뿅! 아따, 이런 거 재미. 그래, 아직 시작도 안 했지. 자, 얘는 120도 그려봐. 이렇게요. 390도 그려봐. 한 바퀴 돌아와서 30도 더 가면 돼. 마이너스 60도도 그려봐. 그리면 돼. 이게 동경을 그리는 거야. 이렇게. 일반각. 여기 이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선생님 저 일반인도 이반인도가 아니라 그 일반적인 각이라는 뜻이야. 이 각을 나타내는 거. 만약에 여기를 각을 측정을 했는데 어떤 알파라는 각이 하나 있었다 이렇게. 이 각을 나타내는 모든 각은요 알파에다가 바퀴수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360 곱하기 n을 반드시 더해줘야 된다. 알겠어요? 각이 다른데 동경이 일치할 수도 있고요. 자, 이거 보세요. 그러면 누구한테 시키지? 승찬이가 잘할 것 같은데. 일반각 45도짜리 뭐라고 쓰면 될까? 일단 45도 뒤에 바퀴수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 승찬이가 볼까? 일단 마이너스 60도 하지만 바퀴수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표현해봐 라고 하는 거야. 바퀴수 몇 바퀴 돌아왔게.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한 바퀴 이내에서 해결해야 돼. 50도는요 뭐야, 얘는 0이겠지. 0 이게 360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너는 360 곱하기 0 플러스 50이야 585. 마이너스 360도를 몇 번 가야겠니? 2번 가야 돼. 마이너스 360도 한 번 가면은 마이너스 200m 나오지. 남아있는 각이 플러스가 되게 만들어야 돼. 너는 마이너스 360도를 그러니까 360도를 마이너스 2번 가. 그러면은 720도가 되겠지. 그럼 차이가 얼마 차이 나니? 135
플러스 135. 그러니까 알파가 135도입니다. 이해했어요? 1140도. 야, 어지간히 돌아라. 어지럽다. 한 바퀴 돌면 360, 두 바퀴 돌면 720, 세 바퀴 돌면 1080. 얘는 세 바퀴 돌아야겠네. 1080을 빼면 몇 도? 60도. 405도. 마이너스 한 바퀴 하면 안 돼. 왜냐면 음수니까. 두 바퀴 가서 다시 돌아와야 돼. 360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2. 720도야. 그러면 빼면 315도. 이거 이해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각이라고 하는 게 돌다가 보면은 약간 이거 그 룰렛판 같은데. 빠진고 고고고고고고고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이렇게 멈추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4분면을 따졌을 때 여기서 멈추는 각들을 3, 4분면의 각, 여기에서 멈추는 각들은 4, 4분면의 각. 막 돌다가 뚜뚜뚜뚜 여기서 멈추면 1, 4분면의 각이라 그래요. 어느 4분면에 도달하는지는 나중에 매우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 각들을 보고 몇 4분면의 각인지 따질 수 있어야 돼. 그러면 360도씩 떨쳐내면 되는 거야. 460도 360도를 빼니까 몇 도 남니? 100도. 몇 사분면이지 100도는? 2사분면. 770에서 360도 떨쳐내면 얼마야? 300? 아니다. 410도니? 410도 되겠지. 360도 떨쳐내면. 여기서 또 360도 떨쳐내면 몇 도 남아? 몇 사분면? 마이너스 510도 360도만 떨쳐내봐. 마이너스 150도니? 마이너스 150도는 그냥 여기서 바로 가도 되겠다.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150 여기가 돼 있겠네. 3, 4분면. 마이너스 360은 금방 하겠는데 마이너스 360에다가 30도 더 가니까 4, 3분면. 이해되니? 네. 의자 저렇게 드르륵 되는 소리 되게 설레는 소리죠? 곧 끝난다는 뜻이니까요. 볼게요. 60분법, 호도법 해볼게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이런 때 왜 60분법인지 이름이 궁금하면 따로 말씀하세요. 어쨌든 지금까지 썼던 걸 보고 60분법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앞으로 쓸 걸 보고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라디안, 쌤쌤 아까 단위가 없다고 했는데 네, 구라였고요. 단위는 라디안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단, 이 라디안이라는 단위에는 차원이 없기 때문에 단위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저 단위를 라디안이라고 하는데 차원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차원이 없는 단위 또 설명? 그냥 가볍게 들어. 1cm, 센티미터 1차원의 단위야. 1 제곱센티미터 2차원의 단위야. 어떤 차수가 두 개면 그래. 알겠니? 근데 얘는 아예 차수가 없어. 라디안은 0차야 0차. 상수랑 똑같은 거야. 이 단위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어디에나 붙어서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나 붙어서 어디에나 붙어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오케이. 요 그림 이해됩니까? 반바퀴가 파이라는 것만 알면 돼. 선생님 그러면 이건 보지 않아도 돼. 선생님 그러면 1라디안은 대충 어느 정도예요? 물어볼 수 있어요. 1라디안은 대충 얼마냐면요. 자 이거 봐볼래? 여기 봐. 여기의 변의 길이는 R 여기 얼마야? R이지. 그럼 내가 도형 하나만 그려볼게. 전부 다 R인 도형이 있어. 얘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이 각도 몇 도예요? 60도야. 그러면 이 도형을 상상해봐. 이 정삼각형을 여기서 살짝 꾹 눌러. 살짝 꾹 누르면 얘가 볼록 튀어나가겠지. 이해돼 안 돼? 그럼 이것과 비슷한 모양 만들어지겠지. 살짝 꾹 누르면 튀어나간다고.
그러니까 여기 1이라는 각은 이 각보다 커 작아? 작아요. 조금 작아. 57도 정도 돼. 그러니까 저 57도라는 각을 외울 게 아니라 1라디안이라는 각은 60도보다 좀 작은 각. 2라디안은 120도보다 좀 작은 각. 그렇게 이해하면 돼. 알겠니? 이거는 이제 15도를 호도법으로 바꿔주세요 라는 거야. 어떻게 바꾸냐면 비례식으로 바꿔. 파이가 몇 도였니? 180도였어. 그러면 네모는 15도래. 이거 풀라는 거야 지금. 네. 그러면 네모는 둘이 곱하면 15파이 나누기 이렇게 약분하면 12. 그래서 네모는 12분의 파이입니다. 120도. 혹시 머릿속에도 되나? 이런 숫자? 안 되면 비례식 쓰세요. 머릿속에 지금 얘가 얼마